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30일 교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제거했지요.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다. 지휘 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반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됐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검사 독재 정권에서 기소하고 그래서 기소되니 직무수행 불가라고 자른다는 게 빵 터지는 것인데 더 빵 터지는 건 자를 수도 없었다는 데 있지요. 한상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위계 공무집행 방해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혐의만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면 교훈은 어떨까요?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징계 처분합니다. 이에 대해 교훈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1, 징계 사유, 즉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는 지적을 했지요. 자,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면 이미 1심 재판에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할 정도였다는 결론이 나온 교훈은 무슨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정의라는 말은 코미디가 된 지 오래지요? 그러니 슬슬 조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윤석열 감찰을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고의 패소가 의심되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일갈했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마이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야말로 경정권을 강타했지요. 부잣집 철없는 중이 같았다거나 징계 취소 소송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발언이나 채널A 사건의 실체는 한동훈 폰 속에 있었다는 발언 등이 가감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신성식 전 검사장에 대한 보도도 나왔지요. 검찰은 신성식 전 검사장을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 첫 공판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진술했던 검찰 조사를 부인합니다. 즉 한동훈과 정면 승부를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동훈의 MBC 기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진해원 검사는 과거 공수처 지원 시 자신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오징 부모님과 가족들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민사로만 해결해왔지 오징의 직업과 관련될 것 같은 일은 아예 의논조차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게 상식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자세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을 따로 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법조윤리 과목을 별도로 한 학기 수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 치러지는 법조윤리 시험상 각 주에서 요구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바시험 합격증을 줍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규정은 이해 충돌의 외관조차도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 언론사 여성 기자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성 기자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으로부터 용감하고 유능한 분이라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연히 용기 백백 하시겠지만 노파심입니다. 더 열심히 취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피너츠 찰리 브라운과 친구들은 언제 어른이 될까요? 라고 밝혔지요. 이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거론하며 명상록은 2차례 대통령 후보를 지내고 2차례 대법관도 지내고 국무총리도 지낸 이회창 전 대표가 자서전격인 저서에서 가장 아끼는 서적으로 소개하기도 한 책입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해내지 못하고 엄마한테 일러서 남을 혼내주려는 심성을 가진 아이들이 크면 독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남을 혼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률과 검사의 눈에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분하는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무죄가 난 정진웅 검사를 법무부가 징계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되었다며 기자의 자택과 언론사의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을 넘어 아예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검사 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오직 나의 결단과 판단만이 옳은 권력 중독 증세가 아니냐 이거지요. 송혜원 MBC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사가 깡패입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면 흔히 발가벗겨진다는 표현을 쓰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여 장관 물망에 올랐고 적임자로 꼽혔음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 고사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기자들에겐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온다.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인데 제출된 자료를 감출 이유는 없다. 기자들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취재하는 것도 아니다. 언론사마다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고 다른 기자들과 취재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경찰이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그 이유가 해괴하다.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데 관련이 있다는 거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이건 권력남용이다. 바이든이라 들리기에 바이든이라 들린다고 보도한 기자에 대한 보복이고 뒤로 기마에 협조하지 않은 MBC에 대한 보복이며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권력남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마치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듯 조국 일가를 탈탈 털었고 딸의 일기장을 압수해가기도 했었다. 그때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잘할 것이다. 그때 실세검사라 불렸던 한동훈 장관도 잘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하여 중도 하차시켰다.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였고 박근혜 청와대는 개인정보를 조선일보에 흘렸고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하는 구도였다. 그건 공개적인 인사검증이 아닌 정치공작이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한다고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거야말로 명백한 불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다. 그때 댓글 공작 수사팀장이었고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 당시에 나왔다. 세상이 참 웃기게 돌아간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하더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 수사를 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하더니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입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KBS 정현주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유로 면직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새벽에 대피 사이렌이 울리고 알람을 보내고 노동자를 때리고 언론사와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경정권에 맞설 민중의 6월, 항쟁의 6월이 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